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스톱이 아닌 일시정지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주에 결렬된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없었지만 여전히 두 정상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때문에 경협주 보유하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들 경협주 외에도 많으실 텐데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새로운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다시 이데일리 방송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 이제 자주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건데, 항상 이제 시장이 좀 크게 변할 때마다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을 찾아와서 뭐 앞전에 시크릿 노트라든지 뭐 다른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번 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번 10시 시간에 대박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또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들 직장인분들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산업들이 좀 전망이 좋을 것인가 산업과 전망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콕콕 찝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활용을 하면서 이 1시간 꽉꽉 또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주소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까지 한번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볼까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글쎄요, 1월 시장에 일단은 상승했었던 이유를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반성을 해보고 미래를 또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앞으로 갈 거에 대해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쫓겨다니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과거에 어떠한 주가가 움직였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정석 투자를 해보시면 분명히 조금 뭔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달과 2월 달 시장이 왜 상승을 했었는지가 일단 첫 번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 1월 달, 2월 달 시장이 여러분들 상승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어서요. 대한민국 지금 경기가 여러분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요즘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요즘 뭐 뉴스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오죠.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기가 지금 몇 개월째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 지표도 요즘에 수출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기가 회복한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증시가 상승했을까요? 자, 또 한 가지는 3조 효과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제가 예전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수출 국가입니다. 산업의 80% 이상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돈 벌려면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글쎄요, 장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들 뭡니까?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려면
원자재가 일단은 싸야 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원자재가 바로 유가죠. 바로 원유가 싸게 사와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나가게 되는 거고, 또한 환율이 올라가지 않아야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3조 효과,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장사하기가 좋아진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릅니다. 작년에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가 올라갔었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린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이 압박을 느끼면서 지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시장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작년 연말과는 다르게 올해 초부터는 확실히 3조 효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증시의 체력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 소위 말해 체력이 회복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북미 회담과 미중 협상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미국과 북한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왔죠. 물론 지난주에 이 협상이 결렬이 됐었지만 1월 달과 2월 달 시장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작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심각해졌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든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 바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심리가 살아나다 보니까 센티멘털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1월 달, 2월 달에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싸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싸다라는 인식하에서 그냥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는 액티브,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쌌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자금일 뿐이고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싸다라는 인식이라든지 내지는 대한민국의 메리트가 없어지면 이 자금은 언제든지 이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시장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샀던 거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샀다라기보다는 코스피 200을 통으로 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때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IT 중소형 부품주들, 뭐 반도체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소위 말해 뭐 디스플레이주까지 해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전체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엄연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가 지금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디램 가격도 계속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서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종목을 통으로 샀기 때문에 그냥 증시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LG화학이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과 2월 달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건데요. 제가 예전에 작년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할 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원래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는 IT 섹터가 올라가야 된다고. IT 섹터가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섹터들이 상승할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결국 IT 섹터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강세였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월 달과 2월 달은 한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싸다라는 인식하에서 외국인들이 종목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지수 자체를 사서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더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3월 달에 어쨌든 1월 달과 2월 달에는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결렬이 됐습니다. 실망감이 나왔죠.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점차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코스닥 시장이 2.7% 빠지고 코스피도 1% 이상 빠졌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빠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MSCI 바로 MSCI 내에서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결정이 지난 2월 12일 날 결정이 났었고 바로 2월 28일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도 나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듯이 투자 결정을 내리듯이 MSCI라는 이 지수 내에서 뭐 중국도 있을 것이고 인도도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결정이 2월 12일 날 났었고 2월 28일 날 실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4천억 정도 가량 대한민국 시장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근 시장이 어떻습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할 겁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반등 나오긴 했는데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도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자, 약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분명히 1월 달과 2월 달은 그냥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사면서 시장이 올라갔는데 3월 달 들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1월 달과 2월 달은 그냥 지수 자체를 사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면 3월 달 들어와서는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거기에다가 외국인들 매도가 나가면 상대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수급이 필요해야 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2019년 1월 달 들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이어 계속 매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을 때 기관 투자자가 사준다면 지수는 상당히 견조할 거고 계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탈 건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분위기에서 기관들도 역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좋지는 않겠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지난 7주 전도 그렇고 6주 전도 그렇고 5주 전도 그렇고 4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살짝 중립적인 포지션을 보이더니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매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1월 달과 2월 달에는 다른 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그냥 샀는데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도를 잡고 있다는 거죠. 글쎄요, 이게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가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좀 걱정되실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국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 2019년 2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존되어 왔던 시장입니다. 기관들은 연이어 팔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한테 아직까지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외국인들 수급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 시장에 매도를 친다라면 IT 섹터야말로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밀리게 되면서 지수 자체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이탈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섹터 쪽으로 이동이 될 것인가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건지 방향성도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과연 외국인들이 살 건지 아니면 팔 건지에 대한 이슈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긍정적인 이슈를 보게 되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많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전인대가 있고 정협이 있는데 뭐 양회를 통해서 우리 또 시진핑 위원장이 경제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경제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역시 또 이번 달 중순부터 말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연히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긍정적으로 간다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또 역시 좋아지게 될 겁니다. 다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슈도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쨌든 시장은 기관 투자자가 없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존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A지수가 MSCI에 추가 편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비중은 축소가 됐는데 중국에 대한 비중은 증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탈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 이탈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이제는 위로 상승하는 것보다야 밑으로에 대한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5월 달부터 점차 계속 외국인들이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이탈이 된다면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면 그동안 어쨌든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종목들을 사왔기 때문에 IT 섹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물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혹시나 지금까지 1월달, 2월달에 나는 원익 IPS라든지 BH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길래 샀다. 지금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이 종목들도 당연히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물 폭탄을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IT 섹터가 빠지면 결국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증시 하락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슬슬 IT 섹터가 빠지면서 변곡점이 생긴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섹터인데요. 글쎄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입니다. IT 섹터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이 큰 섹터가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IT 섹터가 하락을 하게 되면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도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하방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강세장은 갈 수는 없어도 조종장 속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탈되는데 왜 갑자기 제약바이오냐? IT 섹터가 빠지는데 왜 갑자기 제약바이오냐?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섹터에는 결국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가장 먼저 상승을 할 때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IT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IT 섹터가 올라가다가 이 IT 섹터가 쉬게 될 경우 시장이 정말 안 좋지만 않으면 보통 바통을 받고 있는 게 바이오주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바이오주의 또 특성이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작년 아마 8월 달에서 9월 달에 제약 바이오를 공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왜 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했고 왜 물렸었냐? 보통 일단 제약 바이오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2월 달에는 4월 달에는 미국 암학회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라는 일정이 있고, 그리고 7월 달에는 보통 하반기로 가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면서 거시적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 특성으로 보통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행사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일정이 나온 이후부터 매물 출회가 됩니다. 그리고 3월 미국 암학회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고, 암학회가 되고 나서 보통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매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6월 임상종양학회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종양학회가 되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계절적인 특성입니다. 일정을 앞둔 1개월 전에 상승을 한 다음에 이벤트 시점부터 해서 매물 출회가 되고 이거를 상반기 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월 달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고 경기가 안 좋다 얘기가 나오면 제약바이오들은 하반기부터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018년에 8월 달, 9월 달에 제약바이오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이 상승이라고 공략했다가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시기적인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시려면 보통 상반기 때 공략하셔서 수익을 이때 바짝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코스닥에 추가적으로 25% 추가 확대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연기금이 코스닥의 비중을 늘린다면 여러분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연기금이 집행이 된다면 당연히 수급이 개선될 확률이 높은 섹터는 바이오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집행은 되진 않았지만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집행만 된다라면 당연히 이쪽 섹터에 대한 집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요약을 말씀드리면 1월달, 2월달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쌌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밀어붙이면서 증시 자체를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증시 자체를 더 올릴 만한 이슈가 아직은 부족하고 북미 회담이 결렬 한번 되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방에 대한 압박을 느끼겠지만 결국 IT 섹터에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시장을 방어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정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섹터가 제약바이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약바이오 3월 달에 뭐가 있다고 했죠? 미국 암학회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되고 암학회 일정에 참여해서 뭐 신약 발표라든지 그동안의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야말로 아마 3월 달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이 꽤 기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암학회 일정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학회가 다가오기 전까지 반드시 공략을 하셔서 이 수익 낼 수 있는 시기에서 수익을 못 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소외되지 마시고 꼭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학회 일정에 맞는 종목들로 수익을 꼭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첫 강의를 통해서 1, 2월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꼼꼼하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방금 뭐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사실 제가 타 방송에서도 2월 달부터 좀 강조를 드렸던 게 3월쯤 되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강의를 자주 해왔었는데 역시 또 3월 들어오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지금 우리 또 이데일리 대박스쿨 사이트에 제가 이 미국 암학회 참여해서 신약 발표를 하는 또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자료도 다운받아서 갖고 가시고 오늘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 미국 암학회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트레이딩 매매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꼭 온라인 방송 참여 기회를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집도 받아가시고 또 종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265님의 문자입니다. 에이프로젠 KIC 분석 바래요 80% 평단가는 3,050원, 향후 전망, 목표가 등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최근 1월 달 당시에 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리바운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아마 또 최근에 이 급락에 대해서 또 리바운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주가 회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전저점 구간 2,480원 구간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 3,000원 정도까지 좀 반등 가능하니까 그 구간에서 좀 비중을 덜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는 2,48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셨고요. 목표가는 3,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고 조금씩 덜어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8,800원에 20%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중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저기 월봉을 보고 그냥 중기로 가져가려고 샀는데요. 네. 그래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짧게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수익을 보고 있으셔서 중기로 봐서 더 좀 오래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 자세한 전략을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8,000원에 20% 중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중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사실은 남북 관련 사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방위 산업 업체들이 빛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따지면 지금 국방비가 전체적으로 또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에 당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또 이 수주가 확보가 돼가지고
또 많은 영업이익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점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 방위산업업체들이 좀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네. 화면상으로 보시면 네, 월봉 보시니까 월봉 보고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뭐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앞전에 그동안의 추세 구간이 계속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뭐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뭐 4만 원대에 좀 매물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전 이제 뭐 저항대 구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4만 원대에서 저항 매물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조금 길게 투자하신다라면 저는 그래도 5만 5천 원 위에는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당연히 일단은 중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조금은 밑으로 잡아 놓으셔야 될 게 이제 추세선상으로 주봉상 보면은 60선 구간이 이제 하단 지지기 때문에 29,0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중기로 투자해도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 페이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PG 8,250원에 40%입니다. 꽤 오래 들고 있어서 본전에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도 놓쳤네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가격을 설정해주면 좋을까요? 네, 뭐 해당 종목이 사실 참 남북 경협주로 엮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철도 관련주로 엮일 때도 있는데 사실 뭐 또 로봇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좀 남북 경협주에 대한 리스크만 덜어낸다라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일봉상 보면은 지난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점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이를 보였던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이 추세 하락 구간을 지금 좀 반전을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아직까지는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현재 1차적으로는 뭐 매물 부담이 8,150원에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8,150원만 좀 소화만 된다라면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9,000원까지 좀 더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앞전 지지 구간 7,250원 구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8,150원이 소화가 되면 9,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7,25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네, 19,000원에 20% 들고 있는데 얼마에 매도하는지 몰라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매수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9,000원이요. 네, 19,000원에 50%요. 20%. 20%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길게, 짧게 보시고 들어가신 걸까요? 네. 중기도 좋아요. 자꾸 올라간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좀 봐도 괜찮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관님. HLB 생명과학 19,000원에 20% 어디까지, 언제까지 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앞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암학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요 계열사 HLB 역시 또 암학회에서 뭐 신약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HLB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뭐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차적으로는 좀 앞전에 저항대 구간인데 22,000원 구간 일단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일단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시장이 옛날처럼 좀 강세장이면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겠는데 시장이 뭐 강세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22,000원 정도 잡고 가시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올라가실 때 또 다음에 또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2차적인 목표가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17,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보십시오. 네. 네, HLB 생명과학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11님의 문자입니다. 모나리자 5,100원에 10% 진단 부탁 바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3%가 넘게 올랐는데 아직 손실을 보고 있으신 거 보니까 지난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보유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 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요거를 사실 제가 방송을 좀 빨리 출연을 했어야 됐었네요. 이걸 먼저 보내주셨다라면 저라면은 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추가 매수 구간을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리자가 일단은 뭐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 종목으로 엮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즘에 문자에 맨날 문자 오죠? 안전자에 대한 문자.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표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미세먼지 심각성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런 테마주들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를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어쨌든 60선에 대한 여기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막고 있다가 60선 구간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자, 안타깝게도 여기에 참 매물이 많습니다. 앞전에 또 121선 구간, 앞전 이 전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1차적으로는 5,130원 구간에 대한 저항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5,130원쯤에서 비중을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요 추세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이제 손절가로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4,13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리자는 5,130원에서 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가시고 손절가는 4,130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99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KC 코오롱 PI 35,500원에 2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을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PI 업체라서 IT 섹터로 엮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죠? IT 섹터가 어쨌든 1월달과 2월달 시장 사이에는 외국인들이 증시를 사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엄연히 말씀드려갖고 IT 섹터가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나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로 엮이는데, 폴더블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서 물량을 받아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의 단기성 악재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폴더블이 상용화됐을 때 기존의 국내 기업들에서 물량을 받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현재 시각으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이 종목은 재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이 종목을 투자하시려면 좀 중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까요? 화면상으로 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1월달과 2월달 시장에서는 이제 IT 섹터들의 그냥 뭐 증시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냥 이유 없는 상승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제 121선 구간대에서 저항 맞고 밀렸기 때문에 이 저항선 구간을 당분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계속적으로 좀 행보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깊어진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 측면에서 계속 이 구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단 구간 손절가는 어쨌든 33,000원 구간 좀 잡고 계셔야 되고, 1차적으로 이 121선 구간이죠. 37,6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어쨌든 4만 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라리 지금 이슈에 맞는 종목으로 좀 빠르게 수익 내는 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이십 코오롱 PI는 중기로 보셔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단 33,000원 말씀하셨고요. 1차 목표가는 37,600원이 돌파가 되면 4만 원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현재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72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형테크 매입가 2,03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손실이 큰데요.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도 되는지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조금 더 보유를 하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수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일단은 수소차 관련된 테마인데 지난 사실 작년 하반기 때 움직였던 게 이제 수소 관련된 테마 종목들입니다. 뭐 알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에 정책적으로 나왔던 게 수소 관련된 쪽에 수소 산업에다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좀 수소 관련 테마들이 올라갔는데 잘 아셔야 될 거는 수소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여기가 실적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적주는 그 실적에 맞춰갖고 주가가 결국은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테마주들은 해당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거는 기술적인 대응으로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원칙적으로 잡고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앞전의 상승 대비해서 하락폭이 일단은 앞전 상승 대비해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7, 80%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바운드는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일단 1,900원 정도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일단 테마주들은 한번 테마가 있을 때 크게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후파동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만 좀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지지라인 168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형테크는 1,900원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손절가는 1,68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407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미치겠어요. 펄어비스 18만 9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이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썼잖아요, 전문가님. 왜 계속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미치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저도 안타까워서 미치겠습니다. 일단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게임 산업이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넥슨 GT가 최근에 뭐 인수전이 생기면서 정말 뭐 시끄럽죠. 뭐 텐센트나 넷마블에서 인수하겠다, 뭐 글로벌 또 투자사들이 인수를 하겠다, 이런 지금 큰 이슈는 하나 있긴 하지만 이 넥슨 GT가 매각되는 거 외에는 딱히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지금 뭐 신작에 대한 출시 없습니다. 기대되는 신작도 없고, 특히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단일 게임 업체입니다.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하나 말고는 비전이 사실 없다 보니까 지금 이미 사실 검은 사막에 대한 게임에 대한 가치가 지난 2017년 때 뭐 벌써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해당 종목을 예전에 한번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뭐 신작에 대한 지금 출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고,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좀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간 하락 추이라는 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하단 구간 15만 6천 원 구간 손절가 반드시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글쎄요, 그래도 추세 하락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리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19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축소해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15만 6천 원 손절가 말씀하셨고요. 19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시황의 우라노스 전문가님, 후성
11,100원에 비중 30% 전망 좀 봐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후성 좀 많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야, 요것도 우리 시청자분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때부터 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손실로 돌이킨 것 같습니다. 일단 11,000원이 조금 넘는 평단가면은 저 위에이신데 요 후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로 대부분들 알고 계십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근데 2차 전지 사업 부분도 있지만 사실 후성의 메리트가 반도체 산업에서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쓰는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이 특수가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해당 후성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뭐 증설을 하거나 좀 삼성 하이닉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할 때 이 후성이라는 기업이 좀 빛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IT 섹터하고 좀 동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월 달과 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증시가 통으로 올라가면서 IT 섹터들, 소위 말해 뭐 원익 IPS나 BH나 인터플렉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다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같이 올라간 격이고 현재 IT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위에서 압박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좀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2분기부터 살아난다라면 해당 종목을 조금 몇 개월 정도 투자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하단은 손절가 7,300원 구간, 앞전 지지 구간입니다. 7,300원 구간 손절가 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조금 몇 달 보유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일단은 월봉상 5일선 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땡겨주면은 그래도 이제 9,600원 구간까지는 상승 노려볼 수 있으니까 요거 밑에서 추가 매수만 잘하시면 충분히 수익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IT 업종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좀 큰 상승을 노리긴 힘들어서 몇 달 정도는 보유를 하셔서 목표가 9,6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7,300원 설정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다시 한번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제가 또 이데일리에 2달 만에 출연을 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막 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또 말이 좀 바빴는데 그만큼 제가 또 많이 준비를 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하반기 때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조선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정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3월 달에는 당연히 앞전에 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도 좋았지만 이번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 내에서 어쨌든 수익 낼 수 있는 시기에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월 달에 놓치지 말아야 될 바이오 섹터, 특히나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제가 또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 자료는 우리 또 이데일리 대박스쿨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그 받아간 자료를 오늘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셔서 어떠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관점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매매 대응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온라인 방송에도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제약 바이오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미국 암학회 참여하는 기업까지 자료집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대박스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